밖은 어둡고 답답했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바람은 없었다. 레이는 힘들고 무거운 사업상의 협상을 마치고 집으로 운전하던 중 공원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멈춰 서서 자주 오던 큰 연못으로 가는 길을 산책하고 싶어 주차했다. 일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레이는 여유롭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연못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오리들이 재미있게 다이빙하고 유쾌하게 띠띠거리는 모습을 감탄했습니다. 할머니와 7살 난 손자가 걷고 있는 곳에서 소녀는 재미있고 빨개졌습니다. 태양 같은 머리의 할머니는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었고 손자는 그녀가 옆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받쳤습니다. 어린 소년의 보살핌은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여자는 피곤에 지쳐 근처 벤치에 앉았고 불안한 소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 허름한 배낭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레이에게 달려갔다. 안녕, 종이배 좀 만들어 저 물 위에 띄우고 싶은데 할머니는 못해. 레이는 웃으면서 어렵지 않은 거 가르쳐 줄게. 봐. 종이 한 장 가져가자 양쪽에서 그것을 반으로 접었고 갑자기 그 남자는 낡고 누렇게 바랜 시트에 적힌 내용을 흘끗 보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침 식사가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치즈 팬케이크. 문을 닫으면 레이는 숨이 막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수년 전에 한 사람을 위해 남겨진 자신의 메모일 리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글씨를 다른 사람의 글씨로 착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레이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가혹한 시련을 겪은 후 성공했고 리치는 모든 것을 성취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산부인과 병동에서 그를 포기하고 그냥 도망갔기 때문에 그 아이는 어머니의 애정이나 가정의 따뜻함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정부의 벽과 어른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고아원 아이들의 운명에 무관심했습니다. 처벌 영양실조와 지독한 외로움. 레이는 자신 외에는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찍 깨닫고 자신을 위해 싸우고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게다가 소녀는 전자공학을 포함한 기술에 대한 재능과 열정을 갖고 있었고 고장도 곧 이해하고 수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교육자들은 그에게 도움과 조언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는 상업적인 맥락을 갖고 있었고 어디서 무엇을 더 저렴하게 사고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지 알고 졸업 후 좋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외에도 그의 지능과 수완에 대해 그를 존경하는 도움과 조언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능 있고 완고한 소년을 안타까워하는 선생님 중 한 분이 그 덕분에 그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레이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자격을 갖춘 경제학자가 되어 처음에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무용품과 전화기를 조금씩 수리하고 판매하면서 주문이 늘어나 수입이 2배로 늘고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레이는 국가에서 할당한 작고 낡은 방에서 살며 마카로니 8개와 가장 싼 소시지만 남기고 모든 이익을 투자했습니다. 그의 창조에서 그 남자는 며칠 동안 바퀴 달린 다람쥐처럼 회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식사를 건너뛰고 잠도 잘 못 잤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아늑한 집을 사서 사랑으로 가구를 갖추고 그의 경력에서 편안함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인적인 삶에서 레이는 절대적으로 운이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친구의 생일에 만난 아름다운 금발 캐롤과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 소녀는 그녀의 아름다움으로 청년을 완전히 이겼습니다. 그녀는 너무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열정적인 로맨스. 그 부부는 곧 결혼했지만 결혼식이 끝난 후 캐롤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수줍고 조용한 소녀는 어디로 갔습니까? 아내는 돈을 좌우로 낭비하기 시작했고 오직 새 의상과 사교 행사에 대해서만 생각했고 캐롤은 가정과 가족에게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또한 아이들이 서두르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취침 시간의 즐거움이 지루해지고 둘 중 누구도 만족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통점은 그 남자가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아내가 친구와 쉬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고 몇 년 동안 레스토랑에서 값비싼 피자를 먹으며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을 보았지만 요리해달라는 남편의 요청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캐롤은 콧방귀만 뀌고 난로해서 왜 요리사를 고용해야 합니까? 5년 후 문제는 무엇입니까? 레이는 아내에 만족할 줄 모르는 식욕에 지쳐서 마침내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이혼 후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업가는 확실히 다른 로맨스를 가졌으나 모두 이별으로 끝났다. 레이는 돈 버는데 능숙했지만 사치스럽게 살았지만 돈을 삶의 의미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큰 고통을 겪었고 보호소에서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기 때문에 고아들을 도왔습니다. 그의 유일한 진정한 친구는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사이먼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개, 그 남자는 노숙자에게서 몇 달러를 받고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 강아지는 상태가 매우 안 좋았고 벼룩에 물들고 마른 체형에 귀가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레이는 그 개를 치료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개를 돌보며 예방접종을 하고 특별한 음식을 샀습니다. 마침내 그를 치료하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그들은 개와 함께 살았지만 레이는 가족의 아이들과 가정의 따뜻함을 갈망했습니다. 그의 생각과 기억은 떠나지 않은 같은 소년에 의해 중단되고 낯선 사람이 마침내 종이를 만들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대종이배 만드는 법을 잊었나요? 소년에게 물어보세요. 레이는 과거의 그림자를 쫓아내며 고개를 저으며 갑자기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꼬마야, 이 종이는 어디서 구했느냐고. 내가 그 소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주세요. 놀라서 그 사람을 쳐다보니 내 이름은 케빈이야. 집에 있는 낡은 공책 더미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는데 어차피 소용없었어. 레이는 누렇게 변한 종이를 옆으로 치워두고 서류 가방으로 가서 깨끗한 앨범 한 장을 꺼내 종이배를 만들었어. 그는 그것을 즐거운 소년에게 주었고 같은 메모를 가지고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레이입니다. 실례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손자가 방금 이 종이로 종이배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제가 우연히 여기 메모를 읽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우스꽝스럽고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내 메모야. 내가 몇 년 전에 트레이시라는 소녀에게 썼던 거야. 그 사람과 잘 아는 사이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내 집에 없을 수 있겠는가? 나이든 여자는 만나서 반갑다고 크게 한숨을 쉬었다. 이름은 도로시이고 트레이시는 내 딸이었는데 7년 전에 출산 중 사망. 지금은 혼자 손자를 키우고 있어요. 마음도 없고 힘도 건강도 남아있지 않은데 메모도 모르겠어요. 내 딸이 당신을 많이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조심스럽게 보관하다 보니 레이는 어이가 없어 어떻게 죽었는지, 케빈의 생일은 언제인지 물었습니다. 도로시는 케빈이 6월 9일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제 딸은 마지막까지 침묵했습니다. 다른 집에 살았습니다. 한동안 시내에 나가 카페에서 일하며 종종 전화로 진정한 사랑을 어떻게 만났는지,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지, 곧 있을 결혼식을 앞두고 동거 중인지 수다를 떨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물건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임신했다. 베개에 대고 조용히 울고 있었어.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을 안 듣고 남자친구랑 싸운 것 같은데 그렇게 무정하지도 않고 딸이 불쌍해서 조금 투덜대고 용서했다. 그녀에게 질문으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출산할 줄 알았는데 회복하고 모든 것을 말했지만 모든 것이 너무 끔찍해졌습니다. 아, 정말 비극이었습니다. 임신도 어려웠고 출산도 복잡했고 케빈을 간신히 구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어머니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건강한 여성을 산부인과 병동에 데려갔고 그들은 그녀를 죽였습니다. 그녀는 너무 어려서 처음에는 인생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슬퍼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화가 났고 아기를 돌보기가 싫었어요. 모든 것이 그 사람 잘못인 줄 알았는데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손자를 품에 안고 보러 갔어요. 내 영혼의 빛이 비추고 온기가 온몸으로 퍼진 것처럼 그는 빨간 머리와 깜박이는 눈을 가진 정말 멋진 아기였으며 나는 그가 아무 죄도 없는 순진한 영혼이며 아버지가 실종되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고아임을 깨달았습니다. 고아원이 그를 기다리고 있고 나는 어떨까요? 손자가 고아원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평화롭게 먹고 자고 결국 손자를 데리고 함께 살았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절약하고 저주받은 절름발이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요. 아, 말장난해서 미안해요. 수년 동안 참아왔던 것 같아요. 레이는 완전 충격에 빠졌어요.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케빈이 그의 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빨간 머리를 가진 레이였죠. 금발인데 트레이시는 아름다운 구리색, 머리카락과 코에 죽은 깨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의 어머니를 본뜬 것 같군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슬쩍 소년의 어깨에서 떨어진 머리카락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꽂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대화를 계속하고 있던 시간 도로시가 어떤 병에 걸렸나요? 단순한 무례함이나 호기심이 아닙니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아, 오랜만이네요. 내가 미끄러진 지 9년이 됐네요. 얼음을 맞고 어색하게 무릎을 꿇었다. 그 이후로 다리에 문제가 생겼고 해마다 악화됐다. 관절이 손상됐다. 의사들은 쓸모없는 연고와 주사를 처방하고 관절 전체를 교체하는 비싼 수술을 암시했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 돈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는데 여자가 깨달았어요. 이제 집에 가야 할 시간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기 도착할 때쯤에는 해질녘이 될 텐데 내 손자가 아직 저녁을 안 먹었는데 태워다 줄게. 집은 문제없어요. 내 차는 여기 공원 근처에 주차되어 있어요. 노부인이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고마워요. 친절한 분. 제가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 생각하면 거절하지 않을 거예요. 겁이 나거든요. 레이는 할머니와 케빈을 집으로 데려다 주고 어디 있는지 봤어요. 그들은 집이 작고 초라했고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새로운 지인들은 오랜 친구처럼 따뜻하게 작별 인사를 했고 레이는 저녁 내내 집으로 차를 몰고 집으로 운전했습니다. 그는 빨간 머리의 케빈을 머리에서 떼어낼 수 없었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트레이시와의 똑같은 로맨스에 대한 그의 기억은 아내와 이혼한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기분이 나쁘고 비참하다고 느꼈고 나쁜 모든 것이 머리에서 날아갈 정도로 술을 너무 많이 마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값비싼 식당에서라도 할 수 있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는 트레이시를 만난 평범한 길가 카페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은 매혹적인 미소를 지닌 활기 넘치는 빨간 머리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에게 술을 한 잔씩 가져다 주었지만 그는 취하지 않았으며 필사적으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의 문제를 공유하려고 했는데 그에게는 충성스러운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 장소는 문을 닫고 방문객들은 모두 떠났고 웨이트리스는 갑자기 그의 옆에 앉아 수줍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곧 문을 닫습니다. 여전히 슬프나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레이는 낯선 사람에 대한 그녀의 관심과 동정심에 큰 감동을 받았고 갑자기 와인을 마시고 나에게 반복해주며 내 말을 들어보세요.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나는 직장에 있어서 손님들과도 대화를 나눌 수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커피를 마시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트레이시는 그의 옆에 앉았고 트레이시는 자기도 모르게 그녀에게 전에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에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진지하게 들었는데 방해하지 않고 조언도 안 하다가 갑자기 그녀가 말하길 나는 당신을 도울 방법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옆에 있어 줄 친구가 필요하고 당신을 배신하지 않고 따뜻하게 해줄 친구가 나와 함께 가며 자신있게 이끌었습니다. 창고 어딘가에 있던 어리둥절한 남자 레이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고 트레이시는 그를 뒷문을 통해 작은 안뜰로 데려가 몸을 굽힌 채 현관 밑에서 손을 바스락거리기 시작했고 헐떡거리며 그 안에 들어있는 커다란 판지 상자를 부드러운 종이 위에 꺼냈다. 쿠션 재미있고 알록달록한 새끼 고양이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가장 강한 큰 눈을 가진 애쉬 그레이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남자의 무릎에 앉혔어요. 이것은 조로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를 쓰다듬으면 그는 즉시 기분을 풀어줄 것입니다. 그의 불쌍한 물건은 완전히 혼자 남겨졌습니다. 처음에는 새끼 고양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매 시간마다 스포이드를 주려고 달려갔더니 모두가 나를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새끼 고양이들이 살아남을 거라고 믿지 않았지만 나는 새끼 고양이들을 모두 발로 일으켜 세웠고 이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새끼 고양이입니다. 정말 멋지네요. 데려가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직접 데려가고 싶지만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집주인이 다른 새끼 고양이를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 작은 털공이 그 남자에게 꼭 껴안고 그가 따뜻함을 느끼자마자 그는 즉시 손을 가르릉거리며 얼굴을 문지르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레이는 어쩔 수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끼 고양이는 너무 귀엽고 웃겼고 그는 웨이트리스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안심이 됩니다. 나는 이 버려진 새끼 고양이와 똑같습니다. 보호소가 있어서 엄마가 없는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요. 이제 개도 한 마리 있고 고양이도 키울 거예요. 집에서 더 재미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끔 애완동물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해야 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트레이시는 다정하고 직설적이며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레이와 깊은 사랑에 빠졌고 눈에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매우 헌신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레이도 열정적이었고 부부는 심지어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트레이시는 그에게 귀여운 메모를 남기도록 가르쳤습니다. 서로를 위해 작은 일을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레이의 열정은 식었고 함께 사는 것이 지루해졌습니다. 그는 그녀가 저녁 식사를 위해 요리한 여자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타일리시하게 옷을 입는 방법이나 상류 사회에서 행동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트레이시 잘 울었잖아. 내가 단순한 웨이트리스였다는 걸. 우리가 왜 같이 사는 건데. 그럼 헤어지자난 내 짝도 아니고 너랑 함께할 가치도 없으니까. 보통은 열정적으로 화해하고 모든 게 평소대로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저녁 둘의 관계에 균열이 커졌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다시 다투었습니다. 트레이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문을 쾅 닫고 떠났습니다. 레이는 그녀를 막지 않았고 어리석게도 헤어졌습니다. 남자는 일에 몰두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통과한 통통한 고양이만이 그에게 그 찰나의 로맨스를 상기시켜 주었고 이제서야 케빈 레이를 보고 갑자기 트레이시가 자신을 사랑한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 때문에가 아닌 그를 사랑하는 사람은 트레이시였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녀의 진심을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구불구불한 문 거의 즉시 그는 거기 있는 소년의 울리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레이, 당신이 우리를 방문하고 있습니까? 와우, 정말 멋지군요. 저는 그런 차를 본 적이 없습니다. 톰은 질투할 것입니다. 그는 항상 나를 놀립니다. 소년은 쉬지 않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가 나오셔서 테이블 위에 있는 별미들을 보고 팔만 팔팔 뛰셨어요. 오, 레이, 좋은 아침인데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지. 사과와 함께 팬케이크를 요리했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먹어보세요. 제가 켜놓을게요. 바로 주전자가 당신을 여기로 데려온 이유. 레이는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둘러보았고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했지만 깨끗하고 깔끔했지만 여기에 아이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와 함께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나는 가족을 원합니다. 아이들. 나는 젊었을 때 가족을 만들 수 없었고 지금은 그것도 잘 안 돼요. 도로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는 당신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아들. 어쩌면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 내 딸이 나에게 아무것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고 시간이 없어서 혼자 있는 것이 힘든 건 이해해. 우리를 더 자주 방문할 수 있어. 우리는 항상 너를 만나서 기뻐. 케빈은 그럴 때 너무 행복해. 그 사람은 당신을 보지만 선물은 가져오지 마세요. 그냥 오세요. 그 사람은 부모의 사랑이 필요해요.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알겠어요. 그 사람은 너무 활동적이에요. 레이는 밤늦게까지 도로시와 함께 있었어요. 그들과 케빈은 비행기를 가지고 놀던 퍼즐 작업을 했어요.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케이크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레이는 어린 소년과 함께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의 영혼은 온화함과 부드러움과 작은 무방비한 인간에 대한 알 수 없는 사랑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테스트 결과가 나왔을 때 레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케빈은 그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멍청이에 앉아서 거의 1시간 동안 거기 앉아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케빈이 그의 친아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생각한 후에 그와 일종의 보이지 않는 연결을 느꼈습니다. 레이는 도로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방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레이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10분 후에 갈게요. 그에게 옷을 입혀 병원에 갈 거예요. 그가 미친 듯이 운전해서 집으로 뛰어가서 그 소년을 안고 그에게 속삭였죠. 우리는 거기 있어라. 이제 병원에 가보면 다 괜찮아질 거야. 어떻게 아파? 겁에 질려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는 소년을 보여줘. 겁내지 마. 할머니도 다 치료해야 해. 용기를 내어. 너는 남자니까 다 괜찮을 거라고 말했잖아. 알았어. 나를 믿니? 케빈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난 당신이 내 곁에 있을 거라 믿어요. 날 떠나지 마세요. 알았어요. 그 아이는 맹장염에 걸려서 급히 수술을 받았어요. 도로시와 레이는 1시간 후에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3주 안에 뛰고 달릴 거예요. 이제 집에 가서 내일 오세요. 예외로 여러분 중 한 명은 머물면 됩니다. 레이는 애원하듯이 도로시를 바라보며 집에 가려면 택시를 부를게요. 케빈과 함께 있을게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여자.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손자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했을 때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전화할 손자가 너무 무서웠어요. 아팠던 건 그 사람뿐이에요. 이 지구에 남겨진 레이는 마취가 끝난 후 소년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병동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케빈은 눈을 떴고 레이는 즉시 고통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당신이 나와 함께 있나요? 감사합니다. 레이, 당신이 알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한테 아빠 같아서 너무 고마워요. 레이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이에게 더 가까이 앉아 붉은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습니다. 당신과 남자들은 항상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당신도 나에게 아들이 되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보다 당신에 대해 더 걱정했고, 당신은 나와 케빈을 매일 방문하는 할머니 레이가 우리를 겁주게 했고, 케빈에게 장난감을 가져왔고, 그가 이 활발한 장난꾸러기와 불안한 소년 없이는 결코 그와 헤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었고, 레이는 도러시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자는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고 매우 긴장했습니다. 레이가 할머니를 병원에서 집으로 데려왔고 그들은 부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레이가 도로시를 시작했습니다. 당신과 비판적인 대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동의하지만 말 그대로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케빈을 사랑했고 보시다시피 그도 나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입양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당신은 영과는 거리가 멀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요. 케빈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를 키우고 싶어요. 그를 사랑하도록 가르쳐주세요. 나는 그에게 좋은 교육을 줄 수 있어요. 그를 품위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난 당신을 갈라놓지 않을 거예요. 저는 크고 편안한 집이 있어요. 모두를 위한 공간이 넉넉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자는 모든 것을 주에 깊게 저울질해 보았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정말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당신은 이기적인 동기가 없고 내 손자를 구했다고 믿습니다. 동의하지만 만약 당신이 거짓말 안 하고 같이 살 거니까 어쩌지 내 손자가 고아원에 가는 걸 원하지 않아 직접 물어봤어야 했어. 손자도 이걸 원하는 게 중요해. 다음날 아이를 강요하지 않을 거야. 레이 케빈을 방문했을 때 그는 옆구리를 잡고 신음하고 있었고 레이는 트릭을 생각해냈습니다. 내가 당신의 고통을 모두 잊게 할 뭔가를 말해주기를 원하며 당신은 메뚜기처럼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소녀는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보였고 신음 소리를 멈췄습니다. 레이가 숨을 내쉬었다고 말해주세요. 당신을 입양하고 당신과 당신의 할머니를 데리고 나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저는 큰 집이 있습니다. 크고 다정한 개와 고양이가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절대 상처 주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소식이 마음에 드시나요? 행복하세요? 케빈은 활짝 웃으며 자리에서 펄쩍 뛰어올 뻔했습니다. 만세, 이제 우리 아빠가 되셨네요. 정말 멋집니다. 공원에서 당신을 봤을 때 어쩐지 당신이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최고가 되었어요. 레이는 다음날 그 남자가 제출한 즐거운 아이를 안아줬어요. 필요한 입양 서류를 모두 갖추고 케빈과 그의 할머니는 이상하게도 조금도 불편함 없이 그와 함께 이사했습니다. 도로시는 부엌을 맡아 매일 즐겁게 마당 골목을 산책했지만 케빈은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걔는 열정적으로 그에게 명령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저녁에는 조로와 놀았고 어느 날 그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도로시는 레이 트레이시의 무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잊었고 예쁜 빨간 머리 여자의 사진을 보고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못했고 그 남자는 잘 속삭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시 우리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바보를 용서해주세요. 어리석게도 당신은 나와 짝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사업가와 단순한 웨이트리스가 지금에서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사심없이 나를 사랑했다는 걸 깨달은 걸까? 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좋은 손에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참된 사람으로 키우고 모든 것을 다하여 행복하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갑자기 해가 떴습니다. 레이는 트레이시의 반응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무덤을 정리하고 값비싼 묘비를 주문하고 방문 중 케빈과 함께 자주 그곳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는 검은색 레이스 스카프를 두른 젊은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꽃을 들고 트레이시의 무덤 옆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레이는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서 안녕히 주무세요. 실례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트레이시가 당신의 친구인가요? 그 여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녀의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나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은 길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레이와 그 여자는 벤치로 이사했고 그녀는 슬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그웬입니다. 알다시피 저는 18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친절했고 저는 결혼했습니다. 불평할 이유는 없었지만 저는 불임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오랫동안 저를 단념했고 저는 절대 임신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년 전 우리는 대리모를 찾는 광고를 냈습니다. 트레이시는 남편과 함께 있는 그녀가 마음에 든다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하고 다정한 소녀였습니다. 우리를 걱정하게 한 유일한 것은 그 당시 그녀에게는 자신의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여성은 대리모로 선택되지 않지만 트레이시는 우리에게 간청하고 그녀가 건강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긴급하게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다리에 문제가 있었던 어머니의 수술 트레이시는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구입한 식료품을 위해 아파트를 빌렸습니다. 그녀의 건강을 모니터링했고 남편과 저는 우리가 곧 부모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지만 날이 갈수록 트레이시는 점점 더 우울해졌습니다. 종종 울었고 우리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하기 시작한 것을 말하지 않았고 몇 달 후 미래의 어머니는 아기를 포기할 수 없으며 아버지가 누구인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메모를 남기고 도망갔습니다. 그녀가 돈을 거부했는지 우리는 충격을 받았고 오랫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그녀에게 화를 냈지만 그녀는 무책임하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아기를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 수백 번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남의 사람이었는데 그녀는 모든 것에 동의하고 그렇게 했지만 불행은 결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해에 그는 겨울 낚시 여행에서 얼음 밑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슬픔에 빠져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이제 세상에 혼자 아이도 없고 원치도 않는 아이를 낳은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오래전에 트레이시를 용서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내 아기는 어디 있는지 계속 생각하고 있어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트레이시가 내 아이를 볼지도 모른다고 얘기하자 나는 그녀의 주소를 찾으려고 애썼는데 출산 중에 죽었다고 하더군요. 지금 나는 여기 서서 내 아들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울고 있습니다. 레이는 그 소식을 듣고 거의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슬픈 여인의 이야기와 그가 속삭인 소년을 가리키며 거기에 속삭인 케빈 내 아들 그는 정말 물 두 방울처럼 생겼어. 트레이시도 구릿빛 머리를 가졌으나 너만큼 밝지는 않아서 누구를 데려갈지 궁금해서 최근에 그를 입양했어. 그 사람 저를 아빠라고 불러요. 우리 서로 사랑해요. 그냥 넘겨주지는 않을 거예요. 여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게 내가 그의 친어머니인지. 그는 4살과 피가 불공평한 인생이 그 소년이에요. 트레이시는 그의 어머니이고 당신은 나보다 그의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혼자 살아야 하고 내 아들을 보거나 소통하지도 않으면서 살아갈 의미가 없습니다. 레이는 운명이 망가진 이 불쌍한 낯선 사람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사랑을 보고 키울 기회가 없다는 거라는 게 정말 잔인하고 남자는 감정적으로 그웬이 말했어요. 결국 절망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둘 다 인간이잖아요. 동의할 수 없잖아요.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아니면 아이를 찢어버릴 것인지에 대해요. 저와 영구적으로 함께 살자고 제안합니다. 저는 큰 집이 있습니다. 2층에 발코니가 있는 침실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케빈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할머니는 우리 아들을 함께 키울 거예요. 30분밖에 안 알고 지낸 남자와 동거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이해하지만 장담하는데 나쁜 점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존경받는 사업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고 존경합니다. 나는 당신의 고통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고 결국 돕고 싶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각자의 길을 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그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릴 것입니다. 케빈은 너에게 익숙해질 것이고 너에게 끌리게 될 것이고 그가 너에게 전화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엄마 그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 내 말이 맞아. 그 소식은 자기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소년에게는 충격일 것이고 그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두 팔 벌려 나를 받아주는 것도 이해가 가네요. 제안 감사합니다.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전화번호 교환하자. 일주일 내내 일을 정리하고
이사할 시간도 필요해요. 그웬과 대화한 이후로 레이는 그 자신이 아니었어요. 공동묘지에서 케빈의 어머니로 밝혀진 이 슬프고 외로운 낯선 사람은 그를 깊이 감동시켰고 그는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로 동의할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그녀가 동의할지 궁금해하면서 밤낮으로 그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녀가 어떤 이유로든 동의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끌려 그 커다랗고 슬픈 눈을 보고 싶었고 그녀의 향수에서 거의 감지할 수 없는 꽃향기를 다시 느끼고 싶었습니다. 반면에 그애는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가방을 싸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 하느님,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누구에게로 가는 걸까요? 다른 도시에 이상한 남자 익숙한 직장을 그만두고 거기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깊은 틈에 뛰어들듯이 한 번의 빠른 도약으로 내 인생 전체를 건너뛰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삶이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리고 슬픔의 눈물과 고통은 무엇인가 지루한 길을 잃고 빈 집안일을 하다 내 아들 케빈이 거기 있으니 지금은 그들이 낯선 사람이고 그가 그녀를 모른다면 적어도 그녀는 수호천사처럼 거기 있을 것이다. 그를 보호하고 사랑하면 시간이 모든 것을 고칠 것입니다. 아니, 내 아들은 여행 내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귀여운 베레모 아래로 붉은 머리카락이 튀어나온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그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녀의 커다란 눈은 너무 무서워요. 세세입자만 제외하고 말했어요.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를 바라며 모든 것이 여전히 유효하기를 바랍니다. 레이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웬이 들어와요. 당신이 내 제안을 받아들인 게 너무 기뻐요. 도로시에게 경고했지만 아직 그러지 않았어요. 다 알려졌는데 자기 딸이 남의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나는 당신이 나의 오랜 친구라고 말했어요. 그 남자는 무거운 여행 가방 손잡이를 잡고 굴렀어요. 길을 따라 그녀에게 방을 보여주고 모든 것이 궁금한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안녕, 우리 엄마 무덤 근처 묘지에서 만난 기억나는데 우리를 방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행 가방 가지고 우리랑 같이 살 거야. 그애는 당황했지만 레이는 상황을 구하고 이 사람은 그웬이라고 내 엄마 친구이자 좋은 지인이라고 해서 그녀는 우리와 함께 살며 유모로 일할 거야. 하루 종일 일하느라 바빠. 그리고 내 할머니는 장난꾸러기 활동 때문에 피곤하시다. 그웬이 너를 보살펴 줄 테니 지루하지 않게 같이 놀아줄 거야. 분명 친구가 될 거야. 정말 멋지다. 소녀는 기뻐하며 외쳤다. 내 숙제를 도와줄 거야. 나는 수학을 잘 못해요. 그애는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그녀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이해했고 그것은 어떤 혼란도 일으키지 않았고 케빈은 그녀에게 더 빨리 익숙해질 것입니다. 도로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레이는 막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노인 여성을 지인에게 데려갈 준비가 되어 있음. 무릎 수술에 대해 상담하기 위해 교수. 그는 케빈의 할머니가 심하게 절뚝거리고 관절통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말로 돕고 싶었고 수술을 하려면 케빈은 분명히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그들은 모두 함께 살기 시작했고 점차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정말 가까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웬과 케빈은 즉시 공통 언어를 찾았습니다. 소녀는 마치 그들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을 느끼듯이 그녀에게 끌렸습니다. 혈연관계로 즐겁게 함께 일을 하고 산책도 하고 만화도 보고 고양이 조로와 놀기도 하고 그웬과 레이는 오랫동안 친구로 지냈으며 주말에는 맛있는 안주와 함께 와인 한 잔을 마시는 것을 좋아하고 오랫동안 마음을 나누는 친구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인생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그 남자는 그녀에게 자신의 힘들었던 어린 시절과 실패한 과거의 로맨스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했고 그애는 그녀가 결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이고 그녀가 여전히 남편을 기억하고 그리워한다는 것을 한탄하며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동정심과 이끌림은 감히 선을 넘지 못했지만 아들에 대한 공통된 걱정으로 인해 그들은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로시는 오랫동안 멀리서 부부를 관찰하고 오래전부터 깨달았습니다. 레이와 그웬은 서로 사랑했지만 스스로 인정할 수 없었다고 그웬이 케빈을 가라데 수업에 데려갔을 때 그들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로시는 레이와 이야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너도 왜 서로 고문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같이 산다는 건 분명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끝장. 그애는 내 손자를 사랑하고 그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인생은 짧고 세월은 날아간다. 레이는 어떻게 놀랐는지 내가 그애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겠지만 비밀이 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에게 상처를 줄까 두렵고 그녀도 당신이 그녀를 미워할까 봐 두렵고 케빈은 그 나이든 여자가 손을 흔들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아, 비밀로 하고 있는 거 알아. 잠이 안 와서 밤에 자주 돌아다닌다. 그 애니 케빈 엄마고 내 딸이 대리모였다는 걸 알았어. 우연히 너의 진심 어린 대화를 우연히 듣게 돼서 몰래 울었다. 조금 화났어. 내 딸이 아이를 낳고 자신이 죽었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앤과 함께 케빈이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알 수 있으므로 운명은 모두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그 애는 당신이 그녀에게 프로포즈하고 안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따뜻함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그앤 엄마도 알겠지만 레이는 이 말에 감동받았어요. 정말 현명해요. 도로시 이해해줘서 고맙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하고 이제 과거를 돌아보지 마세요. 오, 잊어버릴 뻔했어요. 준비하세요. 월요일에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게 될 거예요. 케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를 돌볼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무릎으로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도로시가 손을 흔들고 눈물이 터질 뻔했어. 오래 인해 사랑 고마워. 이건 돈이 너무 많아. 낯선 늙은 여자를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어. 난 너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 맹세코, 너는 황금비 사람이야. 레이는 심지어 얼굴도 붉혔어. 왜 그래? 낯선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내 아들의 할머니입니다. 식구야 알았어. 칭찬에 차 마시러 가자. 그날 밤 누가 조용히 그 앤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 여자는 얇은 레이스 자문만 입은 채 졸린 듯 눈을 비비고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었다. 문은 조용히 얼어붙었다. 레이는 베개를 손에 들고 문지방에 서 있었다. 그는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여자를 꼭 껴안고 속삭였다. 같이 있어줄래? 날 쫓아내지 않을래? 그 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난 철이 아닌 영원히 내 아내가 되어주세요. 마침내 그 앤은 꿈꿔왔던 말을 듣고 키스에 열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레이는 페더라이트 여인을 팔에 안고 침대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새벽까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는 교활한 달만이 그날부터 그들의 사랑을 목격했다. 그 애는 다른 사람인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프지 않고 집안을 휙휙 돌아다녔다. 도로시는 이 말을 조용히 성호를 긋고 신에게 감사하다고 속삭였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행복했어. 트레이시. 케빈은 그 앤 엄마에게 점점 더 자주 실수로 그 단어가 그의 입에서 빠져나오고 있었다. 그 애는 행복에 녹아 내 아들 도로시가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절뚝거리는 것을 거의 멈췄다. 이제 그녀는 사랑하는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오랜 시간 동안 산책하면서 정원 가꾸기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공원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레이와 하나님께 한없이 감사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앤과 레이는 결혼한 지 오래되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모니 레이는 자신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집으로 달려가는 가족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 애는 집안일을 돌보고 아들에게 모든 시간을 바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즐겼지만 최근에 몸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침에 메스꺼움을 자주 느꼈고 식욕이 완전히 사라졌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거나 반대로 격렬한 배고픔이 깨어나 말 그대로 식탁에서 모든 것을 쓸어버렸습니다. 체중도 많이 빠졌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먹고 싶었습니다. 그 애는 걱정했고 인터넷에서 많은 진단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최악의 상황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의사에게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가 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면 그녀는 저절로 낫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레이 또한 뭔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많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정신이 멍해졌고 종종 몰래 울었고 그들의 친밀감이 덜 빈번해졌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 앤이 그들과 사랑에 빠졌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도로시만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랫동안 의심했고 어느 날 그 소녀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 신호라고 장담합니다. 레이와 그 애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며 일제히 누가 소녀를 낳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나이든 여자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웃으셨네요. 맙소사 우리 둘 다 30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자기들이 곧 아기를 낳을 거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군요. 정말 웃기네요. 케빈이 태어날 거라고 맹세해요. 할머니 말씀 기억하세요. 그 앤 손을 흔들었다. 아니 불가능하다. 아무것도 꾸미지 마세요. 저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고 의료 전문가가 진단을 받았습니다. 방금 아팠지만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힘들고 안타까워요. 레이 눈을 깜박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노부인이 미쳤는지 궁금해합니다. 도로시는 마치 그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노파가 노년기에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우리는 임신과 임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마을 표지판으로 아이의 성별은 여자이고 그게 전부입니다. 부부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고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웬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에 레이는 그녀를 산부인과 의사에게 데려갔습니다. 그웬은 울었고 의사가 달릴 때 그녀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배 위의 센서를 가리키며 모니터를 가리키며 임신 3개월째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여자는 흐느끼며 설명했습니다. 나는 행복하지만 몇 년 전에는 절망적으로 불임이라는 말을 들어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임신할 거라고 예상했어. 그건 그냥 기적이야. 의사가 그냥 웃었다. 아이가 기적이야 하지만 여기서 훨씬 더 놀라운 일을 봤어요. 의사가 틀렸어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요. 엄마 옷을 입고 울지 마세요. 몸조리 잘하세요. 레이 거의 행복에 미쳐서 곧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아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도로시가 집에서 울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레이 그웬 케빈이 도망쳤어요. 어제 내 혀가 이렇게 됐어요. 여자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했더니 아마 그 말을 듣고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침에 그를 깨우러 왔는데 그 사람이 여기 없어요. 검색했어요. 마당까지 동네 한 바퀴 돌아다녔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 애는 어디로 갔을까? 그 애는 갑자기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아. 엄마 무덤 빨리 가자. 상상도 안 돼. 배우자들은 묘지로 가서 실제로 슬프고 눈물을 흘리며 케빈이 어머니의 무덤 옆에 앉아 레이와 그웬이 소리 지르는 것을 보고는 가버려요.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우리는 너를 덜 사랑하지 않을 거야. 케빈이 코를 닦고 레이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어. 그게 사실이야. 아빠 날 사랑하는 걸 멈추지 않을 거야. 솔직히 그 남자가 그 남자를 데려갔어. 그리고 남자답게 꼭 안아줘서 약속할게. 넌 내 아들이야. 그리고 내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게 자랑스러워. 도망치지 마. 우리를 많이 겁먹게 했어. 할머니가 아침 내내 울었잖아. 집에 가자. 돈 엄마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그녀는 천국에 있을지도 모르지만 당신과 두 번째 엄마에 대해 걱정합니다. 케빈이 안아주는 그웬은 진정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이 가족에게 자신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웬의 임신은 힘들었다. 붓기와 중독증으로 고통받았지만 레이는 그녀를 크게 지지하고 다리와 허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신발 신는 것을 도와주었고 어느 날 케빈도 그웬의 배에 귀를 대고 여동생과 이야기를 나눴다. 내 말 들리나요? 저는 케빈이에요. 제 슈퍼 트레인을 놀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놀랍게도 아기는 항상 반응하는 것처럼 안으로 발을 차는 것이 너무 귀여웠어요. 레이는 그웬과 함께 육아 수업에 갔고 분만 중에 그녀의 파트너가 되기로 동의했습니다. 나중에 깊이 후회하고 3번이나 기절해 식은 땀을 흘리며 여자들이 얼마나 강인한가에 그저 놀랐다. 아이를 낳기 위해 얼마나 참는지 마침내 그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울음소리를 듣고 안도감을 느꼈다. 그웬이 산부인과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은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의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케빈의 반응을 두려워했습니다. 단지 여동생이 있다는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